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런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판에서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공소장이 공개된 직후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도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 세대기로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이 검찰의 공소장을 깜찍한 기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 시험이라는데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저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공소장이 공개된 직후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명과 설명 검찰을 겨냥하는지 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저기 깜찍함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는요,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오도하는 건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픈북 시험인데 무슨 웬 난리야 이 얘기거든요. 대학 다닐 때 오픈북 시험 본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선배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책을 줄 테니 네가 그 안에서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험이나 요새 이제 컴퓨터를 주면서 오픈북을 한다고 하면 구글을 검색하든 네이버에 검색하든 뭘 해서라도 네가 답을 스스로 찾으라는 얘기지 외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물어봤으니까 괜찮다는 저 논리는, 해계망식과 논리는 저는 뭔지 저도에 납득이 되지 않고 검찰이 바보입니까? 나름의 객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 열문제를 전송하고 답안을 재소송했던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기소한 거지 딱 보니까 부모가 도와준 것 같은 걸 해서 기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오픈북이기 때문에 괜찮다? 기소가 깜찍하다? 무슨 논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이라고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관심하는데 저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시험인 거죠. 그리고 온라인 시험 10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앞에 그 5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풀고 뒤에 5문제는 아마 그 조국 교수가 풀어서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시민 그 이사장은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도 쳐본 적이 없고 온라인 시험도 쳐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오픈북 온라인 시험 쳐봤는데 문제가 나오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딴 거 책 볼 이게 시간이 없어요. 아는 것만 쓰고 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참고할 시간이 없고 오픈북은 그냥 이제 시험 볼 때도 사실은 굳이 오픈북이라고 하지 않아도 시험장에 책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책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미 그 수업 시간 다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온라인 시험이고 온라인 시험을 그리고 그 대학 규정에 조지 워싱턴 대학 규정에 온라인 시험을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전혀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거죠. 하정대 국장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지연 대표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던 분의 얘기는 미국에서 시험 부정은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고 정학까지 받을 만큼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안이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유시민 사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렇게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지금 혐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언론에 불거진 내용이 이 온라인 시험 부모가 대신 봐줬다는 내용이니까 아니 그런 걸 갖다 재판에 넘기냐 이 부분을 좀 계속 지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불철저하고 안이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좀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소장을 보면요. 저기에서 온라인 시험에 그거를 대신 풀어준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각 결석 시 사유서 제출도 대신.
그다음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담당 교수와 의사소통을 해주고 수강할 과목도 결정해주고 이거 말고도 시험 말고도 숙제도 대신해주고 거의 제가 보기엔 조국 부부의 그 아들은 거의 보면은 자기가 대학을 다닌 게 아니고 부모가 대학을 다닌 거 아닌가. 공소장에 보면 그 정도 예, 수준이다.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이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거기서 야 126일 동안 그렇게 많이 했고 많은 검사를 투입해서 했는데 나온 거 보면 겨우 나온 것이 무슨 입시 비리 좀 나오고 뭐 시험 대신 쳐주고 야 이거 좀 그런 거 아니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은 어느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계속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느냐 하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김경률 참여연대 센터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사모펀드는 어떤 것만 돼 있어요? 하나는 차명 주식, 이거 은폐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거는 왜 신고를 안 했냐? 백지신탁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유괴한 공무집행방해 딱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기가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는 대기업에 있는 현대 무슨 대우 아니죠. 현대 등 큰 기업에 있는 것만 몇백 주씩 갖고 있었는데 이거 되자마자 자기도 잘 모르는 엉뚱한 그것도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갑자기 투자해서 대박을 내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투자한 그 업체에서는 갑자기 자기 조카한테 경영권을 양도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뭐를 했어요? 거기 있는 그 대표이사는 그 코링크 투자사의 익성 지분을 3배 사줬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쪽박을 찼는데 여기만 정부가 폐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그거를 폐쇄해가지고 그거를 손실을 크게 회피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게 돈과 연관된 핵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하나도 현재 수사가 안 되고 이게 무혐의로 된 건지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시민 이사장이 지적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만 보니까 이런 입시비리 얘기만 나오니까 야 이거 좀 옹색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까지 겨냥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조국 장관은 지금 석 달이 지나도 아직 기소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디언 기우제지. 이거는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구나. 이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거가 부족한 예단. 이것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고 결국은. 자, 저 인디언 기우제,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는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엄청난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교수는 아니다, 고구마 캑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게 검찰이 이 사건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검찰의 대형 사건 특수수사를 할 때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이에요. 한쪽의 시각은 나올 때까지 턴다. 별건을 뭐 휘두른다. 이게 이제 인디언 기후지식 수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특수수사 생물이야. 하다가 나오면 계속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고구마 킥이라는 것이거든요. 고구마 줄기 하면 땅콩 줄줄줄줄 고구마 따라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먼지 털기다. 아니다.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나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특수수사를 보는 양쪽의 시각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두 시각을 이제 유시민 전 장관하고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고발이 들어왔고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하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대로 덮는 거고, 중단하는 거고요.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4개월 동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범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예. 전 장관이 묵비권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이 물리적으로 수사를 단축할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소 공소장 내용이 그럼 경미한 건가? 그럼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건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저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뭐 고사성어까지 이용했던 청와대가 어쨌든 이 조국 수사 결과 너무 옹색하다는 얘기에 청와대 논평이 이 지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청와대에서 이 부산 경남 친문 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청와대 논평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그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로 좀 낮기에 이런 그 엄청난 비리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그저 그 쥐 한 마리에 그 비유하는지 그런 그 도덕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국 전 장관을 뭐 장관으로 지명을 했겠죠. 이 정도 그 큰 문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청와대가 적어도 어떤 좀 그 국민에 대해서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이런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은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그 청와대는 어떻게든 검찰을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지지자들만 보고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뭐 외롭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는 별로 도와주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유시민 씨나 또는 뭐 공지영, 김어준 이런 분에 비하면은 진중권, 그다음에 뭐 서민 교수, 그다음에 김경록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옳은 소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진보가 나름대로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데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그 부분은 조금 회피하면서 참모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어떤 아직까지 좀 한계는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이런 혐의에 비리에 연루됐는데 청와대는 옹색하다고 한다 뭐 이런 진 교수 지적인데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하정대 국장. 한 언론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옥중 편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는데 핵심은 제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유일한 이유가 사법개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4일 구속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11월부터는 이제 여러 조국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다시 회답 답장을 받은 그 한 팬이 이제 27일 날, 12월 27일 날 올려놨는데 저희 얘기가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이제 마지막 이미 공수처 설치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는데 저게 그 전에 나온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참 궁금한 거는 정경심 교수는 지금 저렇게 써놓은 이유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검찰 개혁, 그다음 검찰이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이런 걸 반대하니까 나를 집어넣었다. 난 정치범이다. 그러니까 미소가 아니라 대의 때문이나 그렇죠. 이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지금 조국 교수 구속도 안 됐지 않습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그런데 예전에 어떻겠습니까? 입시와 관련해서 숙명여고는 그 교사가 한번 문제지 유출 한번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어요.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거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보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알려진 옥중 편지 얘기까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론전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